먼저 네, 강의에 돈을 받아서 뭔가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수업을 열심히 들으려고 열심히 듣게 하려고 내게 한 거고, 이것도 낸 돈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걸 매우 지인 할인을 강하게 넣었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돈을 내 만큼 잘 써먹으시라고 하는데, 이용권은 Q&A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Q&A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실시간으로 답을 하진 않을 거고, 오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업을 2시간 한다면 1시간, 맥스 1시간 Q&A를 할 거기 때문에 그 1시간 동안 Q&A를 하시고요. 근데 Q&A 질문의 우선순위는 이메일로 질문이라는 꼭지를 달아서 메일을 보내놓으시면 그 질문들을 조교가 취합을 해서 해줄 거라서 그 질문을 먼저 할 겁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보다. 뭐 시간이 되면 당연히 둘 다 할 거고요. 질문의 우선순위에 대한 거고요. 오늘 책 다 읽으신 분 손. 네, 이거를 매번 검사를 할 거고, 조교가 책을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적은 다음에 제가 나중에 그걸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여기 완독이라고 적읍시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호 심정적 경쟁을 위해서 다 읽으면 다 읽었다고 올려주세요. 마지막 페이지를 찍어서. 준태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네. 사람을 적어줄 거고, 5명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업을 2개 다 들으시는 분도 있고 한 개만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또 얘기를 하면 서로 완결적이게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냥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겹치지 않게 되고 연결되어 보완이 되게끔 만들었는데, 여전히 이제 뭐 처음에 권장했듯이 2개 다 듣는 게 사실 더 좋은데, 약간 여기서는 경제를 보는 눈은 더 아마 돈과 경제 수업에서 할 것 같고, 여기는 더 투자에 스페시픽하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해 제가 사전 조사를 여러 가지에 대해서 했고,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제가 그거를 뭔가 반영을 해서 질문을 드리거나 뭔가 약간 이런 거를 하긴 할 텐데, 제가 사전 조사로 쓸 거고, 어차피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과외를 할 때 맨날 과외 가서 했던 말이, 과외 시간은 일주일에 4시간이고 너 일주일에 나랑 과외하는 시간 말고 몇 시간이니 해서, 약간 그 나랑 과외하지 않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관점을 잡는 데 쓸 거라서, 네, 그렇게 지식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다시 더 뭔가, 예를 들면 그냥 환율에 대해서 다시 할 때도 환율에 대한 관점을 잡을 거기 때문에 약간 더 그러시고요. 오히려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감히 뭔가 약간 그냥 예시로 듣는 건데, 모차르트가 피아노 가르칠 때 배우는 사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더 받았거든요. 약간 그거 자체가 고쳐줘야 돼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약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만약에 뭐가 될까 했을 때 개런티 할 수 있는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얘기를 하려면, 돈을 여러분들이 벌게 된다면 더 많이 버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여전히 뭐 더 친절하지 않게 주식 투자를 하는 법에서 계좌를 트시고요, 약간 이런 거는 각자 알아서 취업준을 이용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가 설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뭔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고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제가 떠나기 때문이고요. 떠나는 기간 동안 뭔가 여러분들이 혼자서 좀 성장을 하시길 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오기 때문인데,
나중에 만약에 투자자로서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로도 자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출석이나 책을 다 읽었는지 뭐 등등의 네, 그냥 아주 사소한 기록을 남기고 있을 거고요. 이거 만들고 나면 저희가 그냥 단체 카톡방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전히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따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한 건 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정보의 공유보다는 철학이나 여러분들이 자기의 투자관을 형성하는 공간에 카톡방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하는 것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방법보다는 관점에 대한 얘기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주식보다도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내용은 여전히 저만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좀 짤 거고요. 주식 투자 계좌 만드는 법 이런 거는 제가 안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책은 순서대로 제가 그냥 한 권씩 드려서 그때그때 드려서 볼 건데 고른 책들은 이만큼 있고 이 8권이 있어서 이제 8번의 모임 동안 책을 읽게 될 거고 시간이 더 있으신 분은 읽으시면 좋겠는 책은 여기 체크해놨고 좀 약간 그냥 쉬운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추가 책을 2권 적어놨는데 이것도 그냥 읽으시면 관심 있으시면 읽으시면 되고요. 이 8권을 어쨌든 꼽은 거고 첫 번째 책을 우리는 읽은 겁니다. 매번 2번째 책이 뭐라고 알려드릴 거고요. 그때 약간 강의 주제에 맞춰서 제가 책을 골라서 예습용이에요. 책은 약간 그런 식으로 고를 거고요. 숙제가 한 번씩 나갈 건데 숙제는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본인의 재무제표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자주 가는 매장의 재무제표 예상해서 그려보세요. 경쟁 중인 3개의 기업을 비교해서 분석해보세요. 약간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이걸 한 주에, 그러니까 한 번 모임에 2주 후에 이걸 해오라고 여쭈는 거고요. 기업 분석 보고서를 써보세요. 적정 가치를 산정해보세요.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이렇게 숙제를 내서 할 거고요. 커리큘럼은 이거를 어디서 얼마나 끊길지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끊으면서 진행이 될 건데 오늘 얘기할 건 투자란 그리고 왜 주식 투자란 이 2가지에 대해서 할 거고요. 왜 주식 투자란이 나오면 왜 주식이 뭔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한테 필요한 관점, 투자자가 해야 되는 공부, 투자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얘기할 거고 예측과 판단 그리고 개인적 경험 이런 그러니까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강의는 아마 1시에 시작해서 3시 전후로 끝날 거고요. 3시 전후로 끝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 스케줄로 인해서 약간 앞뒤로 뭐 15분에서 30분 정도 변경을 요청을 드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가끔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고 그거 말고는 어쨌든 2시간 동안 2시간 안팎으로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1시간, 맥스 1시간 정도 Q&A를 해서 4시에는 딱 끝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1시 반에 시작하면 4시 반에 끝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Q&A 시간에 뭐 일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상관없고요. 렉처 위주고 Q&A는 준태 조교님이 우리 잘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우리 수고해 주실 준태 조교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이 박수는 지각하지 말라는 거고. 네,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본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투자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투자란 이런 거에서 투자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가치 평가와 실물과 투자의 다른 것 그리고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투자 그리고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투자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투자란 철저한 분석하에 원금의 안정성과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행동은 투기다. 이래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 말은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투자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걸 첫 번째로 만든 사람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철저한 분석과 원금 안정성과 적절한 투자 수익성.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면 철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투기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원금에 대한 안정성이 중요해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비싼 주식을 사서 더 비싸게 팔자는 말에 위배되는 거라서 원금의 안정성을 지켜야 되고, 적절한 수익성은 사실 원금의 안정성이랑 제가 생각하기엔 양날이 아니라 그냥 같은 얘기인데요. 되게 리스크를 많이 줄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되게 싸게 사면 원금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정의를 한 거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생각하는 건 아까 이제 이거와 두 개로 되는데, 결국 수익을 남기는 거고, 그 수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투자자한테는 중요해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핵심은 바잉어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리고 캐시플로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림을 그리면 그냥 시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행동 자체가 뭐 금융이라고 그냥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너한테 돈을 얼마 주면 너는 미래에 나한테 돈을 어떻게 줄 거니에 대한 얘기로, 이 캐시플로우를 지불함으로써 미래에 돈을 받는 게 모두 다 투자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것도 투자의 개념인데요. 내가 그냥 보험금을,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매달 내면 사고가 나면 이만큼 받을게,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캐시플로우의 시점의 차이를 만드는 모든 액티비티를 투자라고 합니다. 예금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투자적 개념으로, 그냥 정기 예금을 내가 1년 전에 너한테 뭐 1,000만 원을 주면 1년 있다가 1,020만 원을 줘, 1,030만 원을 줘, 이런 거가 다 그러니까 결국에 캐시플로우의 시점의 이동이고 금액의 차이, 이게 생각하는 모든 개념에서의 투자입니다. 그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를 누리기 위함이 이제 투자가 중요해진 이유고요.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우리 잘한다고 적으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몇 프로?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몇 프로 수익? 양반. 이거 왜 이래요? 다들 조금량 났잖아요. 몇 프로죠? 연이율은 네.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보실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더 고도의 질문들이 나오는데 대충 단리로. 자신 없죠? 내가 이제 막 틀렸다고 막 놀릴 것 같아. 분위기를 너무 풍겼으니까. 20%죠? 그쵸? 아닌가요? 보통 음식점을 차려서 내가 1억을 넣는데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씩 남으면 2천만 원을 벌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소득인 경우엔 자기 인건비를 안 치는 경우가 있고, 막 자기 가족들의 인건비를 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모두가 이해하듯이 20%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수익률 20%의 그림입니다. 이건 그냥 같은 시점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캐시플로우를 다 따져야 되는 거고, 저 마지막 캐시플로우를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저 마지막 캐시플로우까지 확정이 돼야 이 수익률은 단리로 20%가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캐시플로우가 왜 중요한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캐시플로우예요. 나는 어떠한 캐시플로우가 여러 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는 어떤 캐시플로우 인을 해서 어떤 캐시플로우 아웃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모든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캐시플로우에 기반한 가치 평가를 할 겁니다. 투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중간 하셔도 되고요.
이제 결국 투자란 뭔가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을 사는 거가 이제 그래서 투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올 미래 캐시플로우가 똑같다면 최대한 내가 적은 캐시플로우를 내고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얼마를 낼 건지를 어떻게 산정할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미래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확정적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최대한 확정적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금리가 낮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없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1,000만 원 내면 1,020만 원이 돌아오는 게 확정이고 뭐 예금자 보호법이나 등등으로 보호도 되기 때문에 돈을 잃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그냥 인생의 모든 법칙인 뭔가 내가 맞추면 돈을 많이 벌고 틀리면 돈을 많이 잃고 내가 맞춰서 돈을 많이 조금 벌면 내가 잃어도 돈을 별로 안 잃게 되고 약간 이 페이오프가 결국 똑같기 때문에 이 적정 가치의 산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쉬운 거는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이 엄청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생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을 할 때는 왜 지금 싸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좀 말씀드려요. 여기 이과가 몇 명이죠? 이과 손, 문과 손. 네. 그러니까 속도와 가속도 차이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분값, 이 변화값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투자랑 그러니까 실물 경기랑 투자 경기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왜 그러냐면